이렇게 집단 감염처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런 집단 감염처 너무 많아졌습니다.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태원 클럽에서 이어진 쿠팡 물류센터, 방문 판매 업체 리치웨이, 양천구 탁구 클럽, 또 수도권 개척교회는 지금도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천 계양구 일가족, 오늘 노인 요양센터까지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하면 10명을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건 이 감염처에서 예상할 수 없는 곳으로 촉수처럼 번지고 있고, 주목할 것은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주로 서울 서남부, 수도권 서쪽에 많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이 지역에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매우 큰 위기감을 느낀다는 정부가 결국 수도권의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로 줄 때까지 방역 강화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신정현 기자입니다. 날마다 발표되는 하루 확진자 수. 이번 주 들어 증가세는 더 가팔라졌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하루 평균 40명도 안 되던 숫자가 이번 주 5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때 2차, 3차 등 이른바 N차 감염을 정밀하게 분석하던 방역 당국조차 이젠 손쓰지 못하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집단 발병 사례의 첫 환자가 밝혀졌을 때는 이미 3, 4차 전파가 완료될 만큼 확산 속도도 빠릅니다. 환자의 96.4%가 집중된 수도권. 한 사람이 몇 명에게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전파력 또한 유독 수도권에서만 최고 1.8로 다른 지역의 3배 이르렀습니다. 한 명은 2명에게, 2명은 거의 4명에게 기하급수적인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거리 두기를 아무리 강조해도 사람들의 경각심은 갈수록 예전 같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카드 매출액과 대중교통 이용량 등을 분석했더니 지난 주말 수도권 시민들의 움직임 총량은 이른바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기 전 주말보다 불과 4%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부는 당초 2주간만 하려 했던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목표는 수도권의 하루 신규 환자가 한 자릿수 9명 이하로 줄어들 때까지로 잡았습니다. 따라서 공공시설 운영 중단과 학원, PC방, 고위험 시설의 집합 제한 조치는 이번 주 일요일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산발적 집단 감염 사례가 지속되고 있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차 대유행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또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 8개 시설 외에 공사 현장 식당과 인력 사무소 등도 고위험 시설에 넣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된 분위기에서 또다시 시작된 주말. 방역 당국은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가느냐 마느냐의 중대기로에 놓였다며 모임이나 약속을 취소하고 다중 이용 시설을 찾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